그날 새벽 3시 남편의 출장 가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호텔 영수증과 다른 여자와의 메시지. 27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연 이런 배신의 순간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스마트폰 화면에 떠있는 메시지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오늘 밤도 보고 싶어.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제가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들이었습니다. 27년 동안 믿어왔던 남편, 매일 아침 사랑해라고 말하며 출근하던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가방 속에는 더 충격적인 증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호텔 영수증만 해도 3장이었어요. 날짜를 확인해 보니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 주였습니다. 제가 혼자 아파하고 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니요. 특히 더 화가 났던 건 저는 52살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관리로 20대 못지않은 몸매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매일 요가와 필라테스로 몸매를 관리하고 피부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남편은 왜 다른 여자를 찾았을까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52살의 나이에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마침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세미나로 새벽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집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니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남편이 출장 간다며 일주일씩 집을 비워도 의심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보니 52살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탄탄한 몸매와 윤기 나는 피부가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제가 있는데도 남편은 왜 바람을 피웠을까 하는 생각에 더욱 분했어요. 그날부터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이 없어도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도 보며 웃곤 했는데 이상하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이 울리기 30분 전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준혁이가 전세 사기를 당해서 당장 잠 곳이 없다며 우리 집에서 며칠 자게 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물론 괜찮다고 했죠. 대학생 때부터 우리 집을 제2의 집처럼 드나들던 아들의 절친이니까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온몸이 비에 젖은 준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27살의 그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제 앞에 선 건 처음이었어요. 평소 밝고 씩씩한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정말 힘들었나 보다 싶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비는 계속 쏟아지고 있었고 그의 흰 셔츠는 완전히 투명해져서 탄탄한 가슴 근육이 다 비쳐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아들 친구로만 봤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달랐어요. 일단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젖은 머리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추위에 떨고 있는 넓은 어깨. 대학생 때부터 봐왔던 그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멋진 남자가 되어 있었나 싶었어요. 수건을 가져다 주며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젖은 셔츠를 벗는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분명 아들 또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한 명의 성숙한 남자로 보였습니다. 아들 옷을 가져다 주려고 방에서 나오는데 그가 상반신을 드러낸 채로 서 있더군요. 미안하다며 당황해하는 그의 모습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27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남성적인 몸매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선이 그의 탄탄한 가슴과 복근에 머물렸어요. 그때 그도 제 시선을 눈치챘는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여다 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전세 사기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그가 저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마치 한 명의 여자로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높은 선반에 있는 그릇을 꺼내려다가 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까치발을 들고 있을 때 그가 이모 위험하다며 뒤에서 도와주려고 팔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몸이 제 등에 완전히 밀착되었고 그의 단단한 부분이 제 허리를 스쳤을 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둘 다 깜짝 놀라 떨어졌지만 그 짧은 순간의 접촉이 제 온몸을 달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52살의 제가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준혁이도 당황한 듯 죄송하다며 얼굴을 빨갛게 달아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긴장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후 저희는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나누던 대화도 어색해졌고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이상한 전기가 흘렀어요.
준혁이도 저와 같은 기분인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이모라고 부르면서도 어딘지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저는 남편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려고 일부러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어요. 52살이지만 여전히 탄탄한 허벅지 라인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준혁이가 제 다리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온몸이 달아올랐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마음과 함께 아들 친구에 대한 이상한 감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52살의 제가 27살 청년에게 이런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밤 그와의 접촉은 분명히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는데 거실 소파에서 잠든 준혁이가 보였습니다. 이불도 제대로 덮지 않은 채로 자고 있더군요. 에어컨 바람에 감기라도 걸까봐 이불을 덮어주려고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의 잠든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어요. 대학생 때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어린 아이 같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려다가 그의 손이 제 손목을 잡았어요. 깜짝 놀라서 보니 그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모라고 부르려던 그의 입술이 멈춰섰어요. 저도 모르게 그의 얼굴에 손이 갔습니다. 그 순간 둘 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나 봐요. 그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과 동시에 온몸이 떨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첫 번째 키스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지만 점점 더 깊고 간절해졌어요. 이모라고 부르던 그 입술이 지금 제게 이런 키스를 하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27년 만에 느끼는 이런 떨림과 설렘이었어요.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키스가 깊어질수록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아들 친구와 이런 관계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따뜻하고 부드러웠고 그의 품은 너무나 든든했어요. 만약 아들이 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 순간의 감정이 모든 걱정을 덮어버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정신이 들었어요. 서로 숨을 고르며 멀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 결국 저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부드러운 소파 쿠션에 몸을 맡긴 채 달빛이 창문을 통해 저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게가 제게 전해지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27년 만에 느끼는 이런 감각에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2살의 제 몸이 이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어요. 그의 손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갈 때마다 전율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오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거실 소파라는 평범한 공간이 이렇게 특별한 곳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그 공간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성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로 아무 일 없던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준혁이와 함께 먹곤 했는데 그날은 서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어요. 그가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계속 어젯밤 일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준혁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젖은 머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도 저를 보면서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아침밥을 차려주며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그가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둘 다 어젯밤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일부러 더 짧은 원피스를 입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구부릴 때마다 드러나는 허벅지와 가슴 라인을 의식하며 움직였어요. 준혁이가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게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그가 회사에 나간 후 혼자 남은 집에서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52살의 제가 27살 청년과 그런 일을 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여성으로서의 행복감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무너진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나? 27년 동안 성실한 아내로 살아왔는데 남편은 제가 아플 때조차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볼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특히 준혁이는 아직 젊고 건강한 27살 남자예요. 남편과는 달리 저를 진짜 원하는 것 같았고 제 몸매를 보는 눈빛도 진심이었거든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 싶기도 했고요. 남편이 저 몰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 저도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에 준혁이가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대화가 끊어지기 일쑤였고 그냥 밥만 먹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저녁 식사 후 일부러 더 짧은 미니 원피스로 갈아입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구부릴 때마다 치마가 올라가는 게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의도한 거였죠. 얇은 소재의 원피스라 뒤에서 볼 때 몸의 라인이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설거지하느라 허리를 구부린 자세에서 제 뒤태가 어떻게 보일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준혁이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어요. 한참 동안 제 뒤에서 가만히 서 있더니 천천히 뒤에서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렸어요. 어젯밤이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지금 아들이 갑자기 들어온다면, 아니면 남편이 일찍 돌아온다면, 바로 여기 주방에서 아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하지만 그런 위험성이 오히려 더 짜릿하게 느껴졌어요. 접시를 놓고 뒤돌아서니 그의 간절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이모라는 말과 함께 제 허리를 감쌌어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품에 안기는 순간 모든 걱정과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이 순간만이 중요했어요. 이번에는 주방 싱크대 앞에서였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싱크대가 제 허리를 받치고 있었고 그의 뜨거운 몸이 저를 완전히 감쌌어요. 어젯밤보다 더 깊고 강렬했습니다. 설거지하다 젖은 제 손이 그의 등을 타고 내려갔을 때 그의 근육이 제 손끝에서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서로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가 제 몸에 불을 지폈고 저도 그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차가운 타일과 뜨거운 그의 체온이 대비되어 더욱 선명한 감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에서 골프백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예정보다 일찍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몇 분만 늦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현관문 소리에 둘 다 깜짝 놀라 급히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서둘러 옷을 정리하고 자연스러운 척했지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골프가 취소되어서 일찍 왔다며 피곤한 듯 인사만 하고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그날 밤은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되었거든요. 준혁이도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서 잤고 저는 제 방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주방에서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너무 아슬아슬했던 순간이었거든요. 다음 날 남편이 회사에 나가고 나서야 준혁이와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는 죄송하다며 자신이 너무 성급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그에게 말했어요. 잘못된 건 저라고,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자신도 이런 마음이 든다고. 이상하고 복잡하지만 솔직한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27살이 된 지금은 자신의 본능에 더 솔직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사회적인 시선이나 나이 차이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또 골프로 늦는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저희는 이미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상태였어요. 이번에는 술기운도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준혁이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와인을 마셨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이번에는 제가 더 대담한 옷을 선택했습니다. 깊게 파인 블라우스와 더 짧은 미니스커트였어요. 그가 제 시선을 따라 내려다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을 때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서 키스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시작된 키스는 점점 더 깊어졌고 결국 저희는 거실 카펫 위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드러운 카펫 위로 몸을 눕히면서 거실의 은은한 조명이 저희를 감쌌어요.
소파보다 더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52세의 아줌마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였어요. 더 원했습니다. 27살의 그 젊은 몸을, 그의 모든 것을. 이번 밤은 달랐습니다. 처음처럼 조심스럽지도 두 번째처럼 급하지도 않았어요. 서로를 천천히 탐색하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목을 따라 내려갈 때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벅지를 쓰다듬을 때, 깊게 파인 블라우스 사이로 그의 손이 들어왔을 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의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웠고 저도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카펫의 부드러운 촉감과 그의 뜨거운 체온이 어우러져 모든 감각이 살아나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실수가 아니라 제 의지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순간, 나이도 상황도 모든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챕터 6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 그 후 며칠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있을 때마다 저희는 서로를 확인했어요.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진짜 감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는 저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줬고 저도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행복을 느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준혁이가 전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집을 구했다고 했을 때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도 서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가 계속될 수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그가 이사를 간다고 했어요. 남편도 골프 모임으로 늦게 들어온다고 했고요. 저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했어요. 이별을 앞둔 연인들처럼 서로를 애타게 원했습니다. 침실에서였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공간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천천히 할 수 있었어요. 부드러운 시트와 베개가 저희만의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동안 거실이나 주방에서 급하게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더욱 간절했습니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 키스 하나하나가 모두 마지막이었어요. 침대 위에서 그와 완전히 얽힌 채로 저는 27년 만에 진짜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제 귀를 간지럽히고 그의 체중이 제게 전해질 때마다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한 공간에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했어요. 그의 모든 것을 느끼고 제 모든 것을 그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그가 제 품에 안겨 말했어요. 이모라고 부르면서 자신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들이 자신에게는 정말 소중했다고,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52살에 느낀 이런 감정은 정말 특별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그가 짐을 챙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도 일어나서 친구를 배웅해 주더군요. 세 사람이 함께 있으니 어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준혁이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아쉬움, 그리고 약속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아들 앞에서는 그냥 고맙다는 인사만 했지만 저는 그 속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떠나고 나서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어요. 며칠간의 비밀스러운 시간들, 거실 소파에서, 주방 싱크대에서, 카펫 위에서, 그리고 마지막 침실에서의 그 모든 순간들. 이제 평생 간직해야 할 추억이 된 그 시간들 말이에요. 이 일은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그 시간들이 상처받은 제 마음을 치유해 주었거든요. 남편도 바람을 피우는데 저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들을 더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 부탁드려요.